자, 이제 우리 할게, 책은 268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30페이지 갑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투자인데,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게 테마를 보통 7개 정도 잡아볼게요. 한 실제 얘는 보통 시험이 매년 기본이 7개, 8개 시험 나오거든요. 저희는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뭐 있으면 전체를 하나를 묶어보지 말고 달락달락 끊어서 보시라고요. 보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꼭 공부할 거, 재래때 효과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투자 위험. 그러니까 위험은, 첫 번째 위험에 대한 내용이 뭐냐. 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위험에 대해서 유형. 이런 위험의 유형을 봤으면 처리 방법. 이런 거죠. 해결책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런 겁니다. 수익률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 수익률은 꼭 기억하실 게 기대 수익률과 요것을 보시고 가치는 시장 가치하고 투자 가치를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여러 개 투자 대상 중에 가장 선호될 수 있는 물건 선택의 방식이 있는데 그런 걸 다른 말로 최선의 투자안입니다. 투자안 선택에 대한 방법이 있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 평균 분산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두 개 있습니다. 요 두 개 차이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항상 어떤 투자했을 때 이 건물의 장래 나올 수 있는 수익, 즉 영업 수지 계산이 있어요. 이걸 측정해 보시고 네 번째 보니까 1년 후에 화폐 10억과 현재 있는 화폐는 분명히 화폐에 대한 가치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방식인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라는 게 있답니다. 마지막 이런 걸 쭉 해서 어떻게 투자할까? 투자 분석 기법. 자, 분석에 대한 기법이 있어요. 여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DCF라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죠. 이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항상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서 보시면서 특히 요거 두 개 풀려면 총 8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기본이 한 8개 정도의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이건 앞뒤가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과감히 그냥 포기할 수 있다고요. 그냥 버리시면 돼.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론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인 투자와 투기 차이가 뭐 될까? 이건 좀 보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투자 투기 차이는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이용 또는 운영 후에 마지막 뭐 합니까? 처분할 건데 둘 다 공통점은 이 물건 사가지고 마지막에 처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 있냐? 운영할 의사가 있는 게 투자, 없는 게 투기. 뭐 이런 개념 좀 이따 보시면 돼요. 에코노미 갖지 말고. 다만 이거 한 목적이 뭐냐? 결국은 용어, 어떤 용어 좀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해보는데, 자, 일단 물건 산다 이 말은 내 돈은 나간다 이거지. 나간다 이게 뭐죠? 현금, 유출, 같은 말 비용, 같은 말 지출, 뭐 이런 용어 쓴다 쓸 때. 거꾸로 우리 운영에 대한 대가를 뭐라 하는지합니까? 이게 소득, 이득이에요. 거꾸로 처분 대가가 뭐냐고 이게 자본, 이득인데 어쨌든 저한테 올 수 있는 둘 다 이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둘을 갖다 합쳐서 뭐라 하냐? 현금이 들어온다 해서 현금 같은 말이 수익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뭐 소득 이런 등등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문제는 이 투자 자체도 사실 어렵지만은 이 똑같은 용어라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만 다양한 용어를 쓰니까 이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죠. 자,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면 뭐 줘야 됩니까? 대가? 이자율 반대말이 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뭐 있습니까? 주고 갚을 때 이자율이면 돈을 받을 땐 수익률이지. 이자율 같은 말이 뭐냐? 할인율, 할인율. 할인율 반대말이 뭐요? 그죠? 또한 야치 환원율. 이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물론 개념상 약간 용어상 차이 있지만 그거 굳이 개념 구분, 차이점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런 이제 기본 용어 좀 봐보자고요. 그 다음에 볼 게 뭐냐 이겁니다. 자, 우리 집 살 때 보니까 내가 10억이란 돈을 주고 샀으면 이게 총 투자거든. 그죠? 집 살 때 물론 내 돈만 몽땅 투자할 수 있지만 그 반대 옆으로 타인 돈 빌릴 수도 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 돈을 투자하고 이게 지분 투자죠? 남 돈 빌렸다 이게 뭐 있습니까? 저당 투자거든요. 그러면 이 총투자 같은 말이 뭐냐? 총자본, 총자본입니다. 지분투자 같은 말이 뭐냐? 자기 자본이지. 투자라는 게 결국 자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저당투자 같은 말이 뭐야? 타인 자본 쓰겠네. 그죠? 이럴 때 총투자를 통해서 나왔던 수익을 가지고 비율로 표시한 게 수익률입니다. 이럴 때 이게 무슨 수익률이냐?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쓴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 쓰겠네. 그죠? 수익률 쓴답니다.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에서 나온 수익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 나왔던 수익이 뭐죠? 이게 저당 수익률 같은 말이 이래 보시면 돼요. 이자율. 자, 일단 이런 용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진행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지렛대 효과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매년 이 자체가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말로 시험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 반대급부로 계산 문제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보죠. 이제 첫 번째 지렛대 효과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지렛대란 말은 이미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지렛대죠. 큰 돌이 있으면 혼자 들 수 없기 때문에 긴 막대기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 돌 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죠? 이 말 뜻은 뭐냐 이런 겁니다. 결국은 지분, 자기 돈만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보다도 이럴 때 뭐 있습니까? 타인의 돈, 저당 등을 활용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이게 다른 말로 지렛대 효과다. 이때 혹시 이제 우리 항상 개론 과목은 중요한 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항상 어떤 특정 개념이 나오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냐 이것만 잡고 있으면 돼요. 얘는 키워드 딱 세 개거든요. 저당, 지분, 수익 증가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뭡니까? 타인 돈만 들으면 무조건 이건 지렛대입니다. 그 뒷만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 돈 빌려서 내가 피 보든 이익 보든 관계없어. 무조건 남 돈 딱 들어오는 순간 전부 다 지렛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남 돈이라는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은행 대출로 남 돈 맞지? 전세 들 때 전세금도 뭐 남 돈 아닙니까?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저당, 타인 돈이죠. 이런 말 들으면 전부 다 이건 몽땅 다 지렛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보니까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3개 있는데 우리 그거 강의 노트에 있을 거예요. 3개 있거든요. 첫 번째 정도 있고 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중립적 요 3개 딱 있는데
지금부터 이거와 관련돼 있는 계산 문제를 풀 거예요. 계산 문제. 예, 30페이지 맨 밑에 예시라고 나있더죠. 예시.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해서 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4억 원은 자기 자본이고, 예, 타인 자본 6억 빌렸죠. 그래서 이때 밑에 동그라미 2번 가보니까 대출금리가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번처럼 변화가 있을 때 자기 자본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항상 이런 문제는요, 제가 강조하지만은, 우리 아마 벌써 제가 이제 계산문이 크게 4개 정도, 예. 하여튼 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수요 공급들 균형시장 묻는 거. 두 번째, 탄력성. 세 번째, 지난주에 했던 인력 이론.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예, 요거요. 요 4개 중에 무조건 3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니, 4개에서 3개 맞추면 아주 훌륭한 거 아닙니까? 계산 문제 보통 7개 나올 건데. 그래서 요것만 하시고 나머지 더 이상 버리시라고. 물론 뒤에 한 개 더 있어요. 할게. 자, 일단 해보죠. 이제 항상 나오면 기본 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있죠.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라고. 총 투자 금액은 내 돈과 남 돈 있는 감이 그죠?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은데. 총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얘가 2억이란 수익이 나왔더라. 이때 보니까 내 돈은 4억을 투자하고 남 돈을 갖다 6억 빌렸는데 은행 금리 조건이 첫 번째가 보니까 10%다. 두 번째가 보니까 금리가 20%다. 세 번째 조건이 보니까 금리가 25%가 되어진다면 한 거예요. 이럴 때 뭐 각각마다 뭐를 묻고 묻고 자는 거면 요 값을 묻고 자는 거예요. 요 값. 자, 요 값을 묻고자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번마다 이거 묻는 건데요. 자, 해볼게 이제. 잘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10억을 투자하니까 2억이라는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익률 몇 프로? 20%죠. 자, 20%는 요거는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입니까? 지분 투자 금액에서 나왔던 수익이에요.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총 투자 같은 말 자본이지? 자본 수익률이 20%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 이제 이때 만약에 내가 남돈 빌리지 않고 10억이란 돈을 몽땅 투자하면 2억이란 수익이 나올 건데 실제 투자 금액은 남돈 빌렸다. 그죠? 빌렸기 때문에 결국은 요 이자 금액을 줘야 될 거 아니죠? 이자 얼마요? 2억 중에 6천 이자를 빼야만 내순에 질 수 있는 금액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는 얼마 되겠습니까? 1억 4천 되겠지. 내가 투자한 금액이 현재 얼마요? 4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1억 4천 나왔다고 그죠? 그런 결과 35%의 지분 또는 자기 자본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는 은행 금리가 20%예요. 20%면 6억이 20%는 이건 이자가 1억 2천 되겠네. 그런 결과 2억 중에서 1억 2천만큼 이자 금액을 빼면 내년에 지른 금액은 8천 되겠다. 그죠? 자, 항상 이 기본적인 수익률 공식은 투자 금액분 순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4억이 되어지니까 이럴 때 8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20%의 자기 자본 수익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25%죠. 그럼 이자가 1억 5천입니다. 6억이 25% 1억 5천 되는데 이때 이자 1억 5천 빼면 내순에 지른 금액은 5천 되겠지. 자, 따라서 투자 금액이 4억인데 얘가 5천이란 순수익이 나온 결과 이건 12.5%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항상 문제를 구하셔야 돼. 하시는데, 자, 지금부터 이 지렛대란 게 정도 있고 부도 있고 영도 있거든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제 잘 보셔야 돼, 이거. 첫 번째 케이스. 자, 보세요. 남 돈을 빌리지 않고 원래 정상적인 수익은 20% 아닙니까? 10억을 다 투자했을 때 내 돈만. 20%인데 실제는 이 남 돈 빌렸죠. 빌렸던 결과 내 손에 쥐었던 수익이 몇 프로요? 30%. 요건 이익의 손해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 다시 해볼게. 10억에 2억이 나온다면 4억에 얼마 나와야 돼? 8천 나와야 되지. 이 얼마 나왔어? 1억 3천. 그러니까 이익을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금액에는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액면가를 보면 안 돼. 비율을 봐야 되지. 그래서 거의 비율을 봤을 때 결국 이게 훨씬 낫거든. 프로덕트에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이건 오히려 얘가 이익을 본 거지. 남돈 빌려서.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정의 지렛대입니다. 근데 자, 니은번 가보니까 예, 총 자본 수익 20%죠. 20% 나와 있는데 실제 니은번은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20%.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지. 같다 이건 예, 손해도 이익이 없다 해서 이게 0지렛대. 같은 말이 중립적 지렛대는 용어 쓴답니다. 자, 마지막 보니까 타인의 돈을 빌려서 은행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제 내신이 지었던 금액은 20%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적은 수익이 나왔지. 이런 걸 내가 손해 봤다 해서 이게 부의 지렛대라고 쓴다면 쓸 때.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먼저 보시는데, 그러면,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 있는 내용을 좀 접목시켜 볼 건데요. 자, 종류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정의다, 부다, 영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앞으로 시험장 가서 무조건 정인이 부가 등등 묶거든 무조건 이렇게 표현하시라고요. 중간에 총 자본수익 일단 쓰세요. 쓰고 양쪽 끝에 저당 수익률과 지분수 일단 써놓고 있죠. 자,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요.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모양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첫 번째 시소 모양이 이렇게 수평이 될 수 있지. 근데 시소 모양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기울면 반대쪽은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되죠. 모양새 자체가. 자, 스위스 모양 이런 모양 이외 뭐 이렇게 된 모양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지? 없으면 없는 거야. 무조건 세 가지 모양밖에 없으니 고려하시면서.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표를 그냥 그대로 끌고 갈 겁니다. 끌고 갈 건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총 자본수익이 몇 프로나 있습니까? 자, 일단 니은번부터. 니은번 다시 볼까? 자, 니은번. 니은번이죠? 네. 얘는 보니까 은행 금리 얼마요? 20이고 지분수익 얼마입니까? 22야.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니은번 보니까 저당 수익이 20%니까 요 값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같은 만큼 얘는 자동 무조건 20 나온다고. 이걸 다른 말로 영 또는 중립적 지렛대라고 써요. 중립적. 다시 기억번. 자, 기억번 은행 금리 얼마요? 10%니까 여기 있는 자기 자본수 얼마요? 35조죠? 35. 따라서 자, 은행 금리가 10%면 자, 얘보다 총 자본이 더 크지. 그럼 무조건 지분은 얘보다 커야 돼. 얘보다 항상 크다고. 그래서 여기에 다른 말로 우리는 정의 지렛대죠. 자, D급번은 그냥 바로 합니다. 은행 금리가 25%지? 이 말은 얘보다 저당이 더 큰 무조건 지분은요. 얘보다 항상 떨어져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게 12.5%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지렛대? 자, 보는 시각은 얘 입장이야. 얘 입장에서 이걸 본 게 정이고 손해 본 게 부지. 그죠? 그러면 항상 이거 시험 낼 때 딱 정해져 있으면 자, 문제 이래 시험 내거든요. 만약에 저당 수익이
총 자본 수익과 비교했을 때 총 자본 수익이 더 크다면 첫 번째 묻는 거 총 자본 수익과 지분 수익은 누가 더 클 것인가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이냐 0이냐 부의 지렛대 어디 속에 포함될래라고 시험 내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가장 빠른 방식은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쓰시라고. 저당 총 자본 지분 써놓고 그냥 따라가면 돼. 얘가 더 큰 거지 얘보다. 그럼 무조건 올라가지. 올라간다 이 말은 총보다 지분이 얘가 좀 높지. 이게 뭐라고?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 자, 한 번 더 다시. 원칙은 이런 경우에 지분이 더 큰 게 원칙이다. 원칙인데 이 경우에 뭐 있습니까? 여기 같아지거나 반대가 나올 수도 예외적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으면 놀이터가 이렇게 생긴 놀이터 본 적이 있냐고. 없으면 없는 거야 무조건. 응?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형태 마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묻는 거 하나,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여기다 그냥 쓸까 바로? 예, 바로 갑니다. 여기 써볼게. 자, 타인의 돈을 활용할 때 더 많이 활용하면은 이럴 때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이고 지렛대에 대한 진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최근에 시험에 여러 번 시험 나오던데요. 문제가 이 지문이. 자, 한번 가보자고 이제. 예, 여기 분대. 자, 보세요. 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위에 있는 똑같은 조건 1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2억이라는 수익이 나오는데 금리 10%, 20%, 25%요. 그런데 이 빌려간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놈이 8억 빌려가고 얘가 그러면 2억 되겠지. 그죠? 10억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이 값이 달라질 것인가 한번 봐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보니까 8억에 10%지. 8천 되겠지. 2억에 나왔던 수익을 갖다 8천만큼 이자를 빼는 거예요. 빼면 얘는 뭐 있습니까? 내수는 실현 금액은 나 현재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을 투자한 결과 1억 2천 나왔으면 몇 프로죠? 60이지. 자, 보세요. 이 재밌는 게 아닙니까? 아니, 과거에 뭐 있습니까? 6억 빌렸을 때는 이게 35%였죠. 근데 지금 8억 빌렸어요. 8억 빌린 결과 여기가 몇 프로 나왔습니까? 60 나온 거 아니죠? 60 나왔으면 결국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진폭이 얘보다 커지는 거지. 자, 진폭도 커지고 지분 수익도 뭐합니까? 한 개 했어. 한 개. 자, 다시. 8억에 대해서 이제 니언을 합니다. 이자가 20%면 이자가 1억 6천 되겠지. 2억 중에 1억 6천만큼 이자 빼면 내신해지는 금액은 4천이 되어집니다. 그럼 결과 내 돈 현재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을 투자해서 4천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뭐 있습니까? 수익 몇 프로? 그 변동 있냐고? 없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0지렛대일 때는 타인의 돈을 아무리 많이 빌려간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지분 수익률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말을 꼭 아세요. 변화 없다. 진폭도 변화?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있는 요거 합니다. 이제 다시. 자, 이제 금리가 25%입니다. 25%일 때 보니까 얘가 뭐 있습니까? 이자 금액이 2억이 되거든.
2억까지 몽땅 다 이자 주면 나한테 떨어진 이익은 0이지. 투자 금액 2억인데 0이 나왔단 말이야. 몇 프로? 그죠?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아까 보니까 이게 6억 플러스는 12.5%인데 얘가 0% 이래 돼요. 0%.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겠네. 이렇게 오죠? 그래서 진폭은 커지는데, 자,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지분 수익은 오히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 이게 시험이 꽤 많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 갑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돈 빌려 갈 목적은 내가 이익을 벌 목적이에요, 손해 벌 목적이요. 그래서 특별한 말씀 아니면 정의 지렛대입니다. 정의 지렛대일 때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을 때 당연히 뭐 있습니까? 수익은 가지만 위험도 뭐합니까? 요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남 돈 많이 빌려간 만큼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따라서 그만큼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요거, 요 관계, 이런 걸 시험 내게 돼 있다, 문제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합니다. 예, 강의 노트 보시면 알겠지만 30페이지요. 자, 밑에 거기서 네, 지렛대 효과에서 이 갈로 1번 개념 보니까 타인의 자본남이 지렛대 효과입니다. 종류가 이 정과 부와 0이 있죠? 그거 읽어보시고 갈로 3번 특징 가보겠습니다. 전제, 타인 자본을 많이 활용했을 때 동그라미 1번 정의 지렛대는 결국은 자기 자본 수익은 올라가지만 진폭도 커지죠? 부도 뭐 있습니까? 수익은 떨어지지만 진폭도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D가 3번처럼 뭐 있습니까? 0 지렛대, 즉 중립적일 때는 수익이든 진폭이든 변화가 없다. 오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면 일반적 지렛대는 정의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타인 돈을 많이 빌리면 수익도 올라가지만 위험도 커진다. 한 개 더 중요한 게 있지만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우리 책은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 책 가볼게요. 268페이지 가보니까. 예, 1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의가 있다죠. 그냥 그대로 그냥 통과하셔. 큰의미 갖지 말고. 자, 그리고 있죠. 269페이지 그냥 쭉쭉 통과하셔. 예, 그런 다음에 얘가 어디 있는가? 우리 책은 좀 따로 있던데. 자, 274, 75, 요 두 개거든요. 뭐 심화학습이 있다, 그죠? 요 지렛대 효과는 따로 좀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다시 책은 앞장 가야 됩니다. 272페이지, 2절,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이 있어요. 그 중 위험에 대한 내용을 좀 달 겁니다. 위험. 자, 두 번째 투자 위험. 제일 먼저 위험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하시라고. 위험 개념. 자, 위험이란 말 뜻이 뭐냐? 우리 항상 이 부동산 학계라는 과목에서는 위험이라 뭐든 생각할 때 있죠. 법률과 있는 뭐 기술적인 제외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험은 전부 다 경제적 측면 경제. 그러니까 이 건물 폭삭 망했다 그런 의미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해볼게요, 이제. 내가 어떤 곳에 투자해서 1년 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지 한번 봐보자고요. 자, 현재 내가 있죠. 저축을 하기 위해서 은행 찾아갔어. 몇 프로 정도 이자 줄래 물어보니까 은행에선
2% 정도, 한 3% 하죠? 제2금융권은 3% 정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준 거예요? 아니면 1년 후에 줄 거예요? 1년 후에. 이건 앞으로 예상되는 거지. 네. 이런 걸 다른 말로 예상 수익률. 그래서 저축했어요? 하니까 1년 만기 딱 되게 무조건 몇 프로 줍니까? 3%. 이게 실제 내신에 질 수 있는 수익이죠. 그럼 보세요.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있어? 없죠. 그죠? 없는데 거꾸로 제가 주식을 투자할 거예요. 주식을 투자할 건데 예상 큰 6%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난 주식을 투자했어.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막상 이걸 찾아보니까 항상 예상된 6%와 똑같은 수익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때에 따라 이게 8%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뭐 이렇게 4%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주식이란 놈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의 오차가 발생하지. 그죠? 여기 있는 이 오차, 이걸 다른 말로 편차. 이 말을 가지고 이게 다른 말로 우린 위험이란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위험 같은 말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요 은행들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없는 거죠. 오차가 없다는 다른 말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위험이 없다 이 말이 뭐냐? 무위험이지. 무위험률이라고 쓸 때. 자, 그러면 이 위험을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것인가를 측정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에서. 자,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분산.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표준 편차 분산이라는 말이 곧 위험을 갖다 측정하는 방법을 네가 아셔야 돼. 이게 통계 용어인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자, 그냥 그대로 번역할게. 편차란 말이 뭐요? 우리 말로 오차, 그죠? 차이점. 보통 있죠? 정확한 용어는 표준 편차인데 보통 표준 빼버리고 그냥 편차 쓰기도 해. 하는데 어쨌든 이 표준이 뭐냐? 중심, 중앙,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에 이게. 그냥 그대로 번역했어. 분산이란 말은 우리말을 쓰면 흩어져 있는 정도 이런 말 뜻이라고. 즉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중개사 시험은 뭐 있습니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치죠. 네, 그때 치는데 자, 보니까 갑이란 친구와 을이란 친구가 시험 일주일 놔두고 하루에 2번 모의고사를 쳐봤습니다. 해보니까 갑은 한 번은 55점, 한 번은 65점 나왔어. 을은 35점, 85점 나왔네. 둘 다 평균이 60이네 보니까 60. 이게 표준 중심이야. 합격될 확률 높은 건 갑을. 왜 그렇습니까? 편차가 적어요. 편차 적단 말이 뭔데? 표준에 가까워. 응? 자, 가볼게. 그런 게 실제 시험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게 오차가 오지. 네. 여기에 표준 편차야. 응? 오차가 25지? 여기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이란 말은 여기서까지 흩어진 정도 얼마예요? 10. 여기에 분산 이런 의미 있어요. 이런 의미가. 응? 그래서 원래 분산을 루트를 취하면 이가 사실 나오거든요.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중요한 거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란 말은 위험을 측정해 주는 방식인데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강의노트 31페이지에 메뉴에 보니까 동그라미 갈로 3번 그 의미를 아시라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단 말은 여기 보세요. 작단 말은 여기에 중심이거든. 중심. 여기 다른 말 예상. 자, 보세요. 예상되는 점수와
여기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점수가 이 차이고 저기 다른 말로 표준편차야. 그러니까 분산이 작단 말은 저 표준편차 값이 작다면 여기 가까운 거에 먼 거요. 가까운 거. 그런 게 시험 나와. 응? 그러니까 표준편차 분산이 작다면 예상되는 수익률과 실제 수익이 가깝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아시라고. 절대 그 말 대신 멀다 이런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오차를 갖다 크게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묻는 거 이제는. 위험에 대한 유행이란 말 뜻은 뭔가 이 말입니다.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 오차가 더 크게 만들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물론 우리 거기 있는 강의를 보면 알겠지만 원인 자체 중 9개 있죠. 실제 18개 있어요. 이걸 다 기억하셔야 하는데 이 기억을 할 수는 없다고. 다만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 지문적인 설명했던 내용 중에 원인 자체가 곧 이게 제목이야. 응? 제목이. 자, 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어떤 우리 보통 소규모 안 쓰죠? 강소기업. 자, 강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약간 꼴통인데. 자, 어쨌든 보통 강소기업에서 약간 꼴통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만나보면 진짜 꼴통 많다고. 이 꼴통이 많으면 그만큼 뭐예요? 다루기가 더 쉬워. 훨씬 쉬워. 그 사람 항상 갖고 있는 이 꼴통이라는 게 그 사람 갖고 있던 고집이 있어. 자기가 갖고 고집. 그것만 잘 이해해주면요. 무조건 그냥 훨씬 쉽다고. 제가 쭉 많이 만나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이래도 저래도 흥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제일 골 때려. 진짜 맞추기 힘들어. 근데 꼴통들을 만나면 아주 걔 성격 이제 딱 이야기 한 5분 해보면 대충 알아. 얘가 어디 관심 있는지. 거기 맞춰가면 금방 얘가 이 동질감 형성되거든. 하여튼 자, 이 사람 보니까 목표가 있을 것 같아. 올해는 보니까 수익률을 갖다가 연초에 10% 정도 잡았어. 여기 예상 뭐요? 수익률이지. 그래서 1년이 다 경과되면 예상된 수익이 실제 달성하면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중간에 보니까 갑자기 내가 돈을 빌리고, 보통 은행들, 중소기업들은 보통 거의 다 뭐 있어? 은행 돈 다 빌려 있습니다. 자, 하여튼, 사실은 빌리는 게 훨씬 덕이거든요. 나 같으면 내가 저기 공장하고 있지. 나 돈이 집에 있어도 그냥 빌릴 거예요. 워낙 싸게 해주거든. 국가 정책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정책자금은 보통 이자가 한 1% 미만이거든. 그럼 당연히 땡겨와야지. 와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무조건, 투자해야 되지. 좋은 말로. 요새 보니까 어딥니까? 수원 근처에 광교. 광교가 있는데, 이거 완전 미쳤대 보니까 이게. 3년, 4년 전인가? 30평이 그 당시 얼마 분양했는가 하면요. 이 미분양됐거든, 그 당시. 한 2억, 3억이 안 됐다고.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10억이 넘어. 이게 완전 미친 거예요, 이게. 근데 광교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도청 같은 게 다 들어오거든, 행정고액이. 싹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만큼 어떤 편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집을 샀던 사람 쭉 가보니까, 지난주에 일 때문에 갔었는데, 한 2억 투자해서 한 8억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이런 생각이 많거든. 왜냐면, 2억 중에 그 당시 이 집 투자했을 때 이게 누굽니까? 우리한테 서민이란 거 좀 있는 애들이 있지. 그러니까 적당히 애들 자식들한테 뭐 집 한 채 주려고 했던 애들 있어. 은행돈 끌어서 보통 이 은행돈 끌은 게 보니까 한 70% 끌어왔더라고. 한 4, 5천 더 간 거 사실은. 지 앞으로 집이 딱 들어서 있으니까 이 애들이 또 웃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집을 그런 집 갖고 있으니까 차를 사면 전부 뭐 있습니까? 다 기본은 벤츠대. 이 끌고 다니더라고 전부 다 젊은 친구들이. 로또 맞은 거지만. 자, 하여튼
오케이. 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은행 돈을 빌려 쓰는데, 우리 보통 빌려 씁니다. 예, 쓰는데, 이게 보니까 금리가 지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는 이 정도, 3% 정도 금리 될 거야 했는데, 갑자기 한 5%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은행 이자 내는 금액이 더 크겠지. 그러면 내수는 나중에 실제 오는 수익은 얘보다 떨어지겠지. 누구 때문에 떨어진 거야, 이거? 이런 걸 다른 말로 이자율위험 쓴다고. 그러니까 설명이 쭉 들어왔을 때 원인 자체가 누구냐 이 제목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자율 위험에 대한 설명이 뒤에 쭉 들어와. 이렇게 설명된 건 무슨 위험 시험 나올 건데. 자, 이게 내용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요 제목이 딱 들어오면 뒤에 설명이 들어와. 이런 설명이 어떤 위험과 서로 관련돼 있을 묻거든요. 그래서 묻거든 무조건 지문상에서 똑같은 글자 찾아가. 그냥 그대로. 그게 답이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상 위험남은 뒤에 뭐 사업을 잘못한 이말 나온다고. 또 우리 이자율 위험남은 뒤에 뭐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 나오면 비용이 어떻게 된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글자 찾아가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과 좀 다르게 표현된 게 있어요. 자, 원주 지금 현재 기업도시가 앞으로 기업도시가 장사 되겠습니까? 네. 투자한 또 있죠, 그죠? 좀 모릅니까? 기업도시하고 저기는 좀 다른, 혁신도시는 다른 거예요. 전혀 현상이 다르다고. 혁신도시는 전국에 이제 8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은 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기업도시는 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도시 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 들어야 됩니까?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얘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메이저급 저기 회사 들어야 된다고. 그럼 옆에 있는 하청이 따라오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현재 원주는 어떤 메이저급 회사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거기 몇 세대? 6천. 16,000입니까? 이거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특별히 개발될 여지가 있습니까? 주거지로서? 지금 만족. 교통 여건 자체가? 좋아요? 취업하고 KTX는 무슨 관계 있는데? 제2용도. 근데 안 되지만 되는 어떤 업종이 있겠지. 16,000세대면 가장 기본이 뭐 있으면 학교는 들어올 것 같아. 그럼 결국은 학교 들어가면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타겟 같은데? 중고등학교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들어오지만 그게 큰 실현성이 없다고. 투자 가치로서. 그러면 초등학교는 결국은 뭐야? 요건 가치가 있거든? 어떤 거? 학원 같은 거. 학원. 그러니까 학원이 많이 안 들을 수가 없다고. 그 걔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겠죠. 많이 들을 수 없고 중고등학교는 절대 그 학원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좋은 어떤 선생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여건이거든. 초등학교는 결국은 뭐예요? 굳이 어떤 이게 강사 자체가 좋을 필요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좀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 당연히 학교 근처겠지. 근데 가장 좋은 점이 뭐 있습니까? 정문이겠지. 근데 1층 가야 됩니까? 굳이 근데 1층은 필요 없거든요. 그건 좀 싼 적, 싸면서 들어갈 수 있는 적, 한 4층? 3층? 괜찮을 것 같아. 4층 같으면 이게 임대료 되게 싸거든,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무조건 나쁘다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특색이 있다고. 그 특색이 있는 그 테마를 잡고 들어가면 그건 이 장사되게 돼 있다고. 근데 거기다 뭐 있으면 우리 뭐 대형 식당 같은 거 장사? 딱히 16,000명 가지고 어떤 장사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어떤 소규모 평수는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넓은 데가 큰 의미 없을 것 같아. 하여튼 우선 그런 느낌이 딱 든다고. 나 같으면 그런 건 해보겠어. 내가 굳이 어떤 돈 가지고 조금의 돈 가지고 장사한다면 초등학교 앞에 제일 좋은 적이 뭐 있으면 학원 차리겠어. 그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들 아무리 돈이 없으면 초등학생들 보내거든. 이건 무조건. 자, 가볼게, 이제. 예, 여기서 이 위험, 이런 위험 이외에 보니까요. 예, 좀 독특한 게 한 4개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 검용상 위험이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운영 위험이 있거든요. 네 번째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똑같은 글자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개념 찾는 거지.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 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참고로 있죠. 주식과 부동산 내가 처분할 건데 훨씬 더 유동성이 빠른 게 주식입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부동산입니까? 주식이죠. 그 부동산 그만큼은 이 현금 전에 상당히 느리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줄 때 오랜 시간 걸리겠다. 그죠? 그런 특징 보시고. 자, 금융이란 말은 원래 돈인데 이 돈은요, 정확한 말은 타인 돈을 끌어온 거예요. 사실 금융이라는 개념이 정확한 개념이. 그래서 어쨌든 타인 돈 같은 말이 뭐냐? 아까 지뢰 때 한 거 있죠? 이거 타인 돈 아닙니까? 또 부채, 뭐 대부. 이 말로 하면 전부 다 부채는 남돈이잖아. 그죠? 또 재정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이건 금융상 위험과 서로 관련돼 보시면 돼요. 자, 운영이란 것은 이 건물 내가 관리하면서 어떤 올 수 위험이 있습니다. 자, 특히 운영 위험 중에 우리 학원 같은 뭐 있습니까? 학생 수가 적더라. 또는 직원들이 말썽이 생기더라. 말썽이 생기는 이 말은 근로자 파업 아닙니까? 그죠?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뭐 있습니까? 우리 금호 타이어 같은 거 있죠? 근로자 파업 같은 거. 그 다음에, 경비, 영업 경비 변동이 있어요. 경비란데 하여튼 운영 관련돼 있는 모든 기술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화폐 가치는요, 물가는요,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위험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런 위험에 대한 내용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위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 방법. 자, 얘가 세 가지 방식이 있지만 사실상은 밑에 있는 요 두 개만 기억을 해줘도 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말로 번역하셨는데 대부분 이건요.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어느 위험, 처리 방식 속에 포함될까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 위험한 요소는 투자에서 뭐요? 제외시키는 방식이 있어. 얘는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내가 투자할 때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하겠다. 오직 무위험 있는 것만 투자하겠다. 이래 설명 그건 뭐냐? 다른 말로 위험한 요소 투자에 제외시키는 방식이라고. 근데 얘보다 훨씬 더 이 시험 많이 나는 것은 보수적 예측 방식. 이거와 두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요. 이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그러면 자, 이제 이미 공부했던 분들은 이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이 보수적 예측 방식 같은 말이 뭐냐 이겁니다. 이미 공부했던 분들 기대 수익률 같은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보수적 예측 방식은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현재 우리 학원 건물 내가 살 거야. 그래서 중개업자 3명 찾아갔어. 야, 이 건물 투자하면 몇 프로 정도 수익이 예상되니?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중개업자 3명이서 뭐 있습니까? 똑같은 말 절대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A라는 중개업자는 투자하면 현재 보니까 한 10% 나오겠대. 9% 나오겠대. 8% 나오겠대. 이렇게 다 다른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건물 투자할 때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투자 준거 기준을 삼아서 투자할까 말까 판단해 봤을 때 만약에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한 요걸 가지고 투자했으면 자 목적이 뭐예요? 얘는 위험? 네, 위험을 제거시킬 목적이지. 위험이란 말 뜻이 뭔데? 위험 말 뜻이 뭐예요? 요 오차를 갖다 줄이는 거야. 오차를.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10억이란 10% 정도 수익이 나올 거예요. 예상해서 투자했는데 막상 1년 딱 경과되면 얘보다 더 적게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 이거. 오히려 위험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얘를 딱 적고 하면 실제 수익은 얘보다 더 적게 날 확률은 거의 없단 말이야 이게.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이 나오지. 결국은 오차 훨씬 적게 주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뭐냐? 보수. 그러니까 우리 보수는 결국 안정성이야. 안정성. 그래서 이 말은 현재 보수 예측 방식은 수익은 가능한 낮게 잡아준다고. 수익이 뭐냐? 수익률. 낮은 수익률을 잡아준다고. 자, 수익이 낮단 말은 그만큼 비용을 뭐 해야 됩니까? 높게 잡아야만 순수익이 낮게 잡힌다고 이게. 자, 아니면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쓴답니다. 최근에 이 지분이 훨씬 많이 나오던데. 자, 기대 수익을 낮은 걸 잡았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하향이야. 그러니까 얘는 조심할 건 하향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기억하시라고. 이 말. 이게 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강의 노트에 좀 써놓으세요. 이 말. 자,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요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이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좀 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자, 가볼게 이제 보시와요. 자, 이 말입니다. 우리 현재 제가 저축을 한다면 3% 정도 수익을 준대. 내가 주식에 투자할 거거든요. 주식에 투자할 때 3% 정도 수익이 예상되면 어디에다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저축이죠? 네. 왜 주식 안 합니까? 큰 거지. 네. 그래서 보니까 주식이 저축보다 위험이 3% 정도 더 크다면 적어도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이 상태에서 몇 프로 이상 넘어 투자하겠습니까? 3% 이상. 몇 프로 이상? 6% 이상. 그죠? 네. 그 이 말 아닙니까? 위험을 조정한 후에 할인율 같은 말에 보면 수익률. 저 앞에 있다고 하죠? 할인율 같은 수익률 아닙니까?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왔던 수익률을 갖다 충족한다면 투자한다 이 말 뜻이야. 그래서 이게 다르면 요거 수익인데 자 그래서 얘는 핵심이 이거죠. 투자 대상에서 위험이 은행이 더 큽니까? 주식이 더 큽니까? 위험이 큰 만큼 수익률은요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죠. 근데 수익률이 보통 할인율 써. 더 높은 수익률을 쓴다. 같은 말 더 높은 할인을 쓴다는 거요. 그러면 같은 말이 뭐냐 요겁니다. 따라서 이게 요구수익입니다. 올린다 낮춘다 요구수익을 올리는 거지. 요 말 같은 말이 뭐냐 상향 조정이야. 혼돈하지 말아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아주 시험 내기 참 좋은 문구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내면 이거 틀리면 진짜 열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위험 관리가 있어, 관리. 이 관리란 말은 다른 말로 있죠.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게 원래 똑같은 용어예요. 처리 방법과 관리는 같은 말인데, 맨 처음에 잘 알려진 부동산하고 맨 처음에 나온 게 미국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 용어는 이렇게 썼는데, 이거 갖다 일본에 넘어오니까 바뀐 거야. 이렇게, 이 용어가.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이 둘 다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우리 수험서는 보니까, 수험서는 같이 묶어 설명된 책이 있어요. 어떤 건 분리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거지만 분리해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자, 위험이 있으면 세 가지 방식이. 첫 번째, 위험이 있으면 주인 네가 떠 안 난다. 이게 위험 보유야. 상대편에 떠넘기겠다. 이게 위험 전가요. 세 번째, 철저히 분석해서 위험을 한 개 한 개 제거시킨다. 통제요.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위험 있는 건 처음부터 투자 안 하겠다. 해피예요. 얘는 주로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거 마시면 돼. 주로 이 중에 중요한 건 누구냐? 요 두 개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 느낌상. 자, 그러면 위험 보유 갑니다. 자, 위험 보유는 내가 주인이 따놓는 건데, 자, 우리 항상 아파트 관리부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있지. 네. 그거 왜 접니까? 대손이 뭐야? 대손이. 대손의 말 뜻은 뭐야? 큰 문제 있는 거야. 그죠? 큰 손실. 뭐 저기 있는 뭐 있으면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아파트에 있는 보니까 벽이 이렇게 날아갔다. 이게 큰 손실이죠? 네. 이런 건 날아가면 그만큼 하자 보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서 미리미리 돈을 준비하는 거지. 그지? 자, 대손 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합니까? 임차인이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해. 그 건물 어떤 놈 거요? 임대인. 집주인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 집주인이 떠안는 거 아니야? 그 위험은. 주인이 떠안는다. 이게 다른 말로 보유죠? 자, 이건 이제 임차인이 떠넘기는 거야. 상대편한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뭔가 변동 임대차, 변동 이전 전부 다 이건 위험 증가입니다. 우리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수압이란 말은 교환이거든요. 자,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런 게 몽땅 다 위험 증가이고, 위험 통제는요, 이런 겁니다. 포트폴리오. 또는, 저기 있는 민감도, 감흥도 분석, 또는 평균 분산 원리, 또는, 요구 수익률. 이런 건 전부 다 위험 통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위험 회피는 요거요.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 이게 위험 회피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떠한 예가 주식에 포함될 거 이거 마시면 돼.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자체가 한 문제입니다. 응? 위험 자체가. 아주 오래 보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풀 때 한번 봐보자고. 보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이 딱히 뭐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응? 나중에 문제 풀었으면 금방 알 수 있어. 사실은. 자, 오래 봤으면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책을 보니까 자, 책 갑니다. 272페이지 2절요. 2절.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이 있죠. 보증 1번 부동산 투자 위험이 있는데 거기서 뭐 있습니까? 갈로 3번이 있죠? 자, 두째 줄 끝에 있을 거예요. 따라서 위험이란 것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위험이라 쓴다. 그죠? 그 다음에 273페이지 큰 2번 위험에 대한 유형이 있죠? 갈로 1번. 이건 내용 다 보시면 키워드 보시면 돼요. 우리 아무것도 책에 보니까 다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사업성 위험은 첫 번째 줄 앞에 있죠? 투자, 사업 자체나 있죠? 이 말은 전부 다 이건 사업성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갈로 2번 검령적 위험도
동그라미 1번 첫째 주 중간 부채 나 있죠? 나머지 전부 다 금융적 위험.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276페이지 갑니다. 법적 갈로 3번 법적 위험 나 있죠? 나오는 순간 얘는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되겠네. 법적 환경 나 있죠?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법적 위험 될 것이고. 자, 갈로 4번 인플레이션 위험.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첫째 줄 맨 앞에 물가 상승 나 있더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갈로 5번 유동성 위험 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그 굵은 것이 있네. 현금으로 제한되는 과정 나 있죠? 우측에 보니까 관리 위험도 그냥 관리를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쭉쭉쭉 넘어가서 이건 좀 순서를 좀 달리합니다. 자, 284페이지. 헌업원 위험의 처리 또는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책은 보니까 좀 책은 예, 거기 갈로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요. 얘는요,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여볼래요? 얘를 이서 그냥 집어넣었어요. 이서. 네. 근데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분리해보는 게 훨씬 더 신상이 이롭습니다. 자, 예, 요 정도 봤으면 됐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수익률과 같이 할게요.